네, 오늘 있었던 이 사건과 관련해서 백기종 전 수사경찰서 팀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백기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지금까지의 상황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셨을 텐데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이 상황은 동원훈련이거든요. 이게 지금 가해자가 예비역 병장, 채모 병장 92년생인데 예. 이게 동원훈련으로서 동원훈련 입소 명령을 받은 시점부터 현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예. 그래서 12, 13, 14일 이렇게 되는데 지금 어제 1일박을 하면서 수경하는 동안에 두 가지 유형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한 경우는 밖에서 정신질환이라든가 굉장한 막중한 스트레스로 인한 그런 어떤 분노 조절 장애가 표출된 것인지 아니면 어제 1박 수경을 하는 동안에 같은 내무반에 선임이나 후임, 예비군이라고 하더라도 선임, 후임이 있거든요.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그 부분에 내무반원이나 아니면 같은 동원훈련 요원들과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다툼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이 아마 이제 수방사 헌병대 수사를 하고 있겠죠. 이런 두 가지 유형으로 수사를 되겠지만 문제는 사선이라고 하죠. 사로에서 엎드려 자세 있는 상태에서 총기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조교가 탄알이 장착된 탄착을 하나씩 나눠주고 그다음에 통제관이 뒤에서 0점 사격 준비, 그러니까 장전 후 탄착 장전 후 0점 사격 준비하고 이제 이렇게 명령을 발했을 때 바로 탄착을 하고 나서 일어나서 난사를 하고 결국은 한 발 남은 걸로 자기 복부 쪽을 향해서 발사해서 현장 사망을 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지금 군에서 그 당시 현장 사고로 볼 때는 불강력인 사고로 제지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어떤 예방 차원이라든가 이런 엄밀한 방어 시스템이 조금 모자라지 않았냐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개인에 대한 이유와 이 훈련 상황에 대한 이유가 있어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취재를 좀 했는데요. 지금 이 국정원하고 성남 서울 비행장 가는 중간 지점 국정원 건너편 쪽에 있는 송파 강동 예비군 전용 훈련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통 고지를 합니다. 내일 아침 몇 시부터 사격 훈련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격 훈련을 한다는 걸 인식한 상태에서 그때까지 아무런 돌출 행동을 하지 않고 탄착이 사선에서 나눠질 때까지 대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통제관 명령이 떨어진과 동시에 0점 사격을 하는 게 아니라 뒤쪽에 있는 동료 예비역 예비군들을 향해서 난사를 했다고 하는 부분이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96년도 연천에서 105mm 포사기 훈련장에서 폭발 사고 나가지고 안전 불감증이라고 그래서 그때 예비군 16명, 장병들 4명, 2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5명이 부상을 당하고 이때도 굉장했거든요. 예비군 훈련에 대한 어떤 포비아 증세가 있어가지고 이 대체 전력이 차질이 생겼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이게 또 이런 사고가 나니까 보도나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현장에 부모들이 와서 예를 타고 있고 병무청에 굉장히 지금 수백 통의 전화가 몰려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후 대응 체계도 지금 쉽게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고 현장에서 이런 사고 미연에 방지할 그런 어떤 안전 조치가 사실 얼마나 제대로 됐느냐 미흡했느냐 이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책임 소재 그리고 전국에 있는 이 예비군 관련해서 수백만의 가족이나 수십만의 예비군들의 아주 굉장히 지대한 관심사항이다. 왜? 예비군 대체 훈련, 군 전력의 대체 요원으로서 훈련을 가는데 내 아이가 제대한 지 3년 차 만에 동훈련을 갔다가 예비군 상황에서 또다시 목숨을 잃고 이런 큰 기강회의 문란 사고가 났다는 점에 대해서는 심각한 수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전체적인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수사를 많이 해보셨으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사를 해보시면 상황을 딱 보시면 촉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개인에 대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일 것이다. 이 사람은
스트레스가 많을 것이다,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하나 해주셨고 훈련 받았을 당시에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았을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십니까? 예,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다른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신질환이라든가 아니면 그 분노 조절장애, 스트레스성 그 분노 조절장애가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에 4명 정도가 있고 고위험군이 100명 중에 10분의 1, 1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1박 2일 동안 아무런 다른 돌출 변수가 없었다고 하면 과연 사격장에서 그 사격 현장에서 예비역 병장이 그런 사고를 내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1박 2일 동안 수경하는 동안에 어떤 동료들과 선임 후임들 간에 어떤 상당히 심각한 어떤 트러블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진단도 가능하거든요. 지금 수방사에서 개인적으로 취재를 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걸 두 가지 유형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만약에 정신질환자의 소형이라고 하면 사실상 앞으로 예비군 훈련할 때 정신질환자를 총기 훈련에 투입하지 않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1박 2일의 수경 기간 동안 예비군들 간의 동원훈련은 현역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 관리 시스템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갈등이 표출돼서 이런 사고가 있었다고 하면 군 관계자의 엄중한 문책이 따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저는 촉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사실 두 가지 다 배제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냐? 현재 그 상황을 정확하게 지금 진단하기는 현재 상태에서는 어렵다. 그러나 두 가지 유형의 하나는 분명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상황에 대한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요. 예비군으로 동원된 민간인들이 부대 안에서 이런 사고가 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뭐 헌병대에서도 수사를 할 거고 민간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수사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지금 우리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한 가지 착오를 일으키시면 안 되는 게 동원훈련, 예비군 일반인이라고 민간인이라고 하더라도 동원훈련에 동원이 되면 그 시간부로 현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수사 상황은 그 소속사인 수방사 헌병대에서 수사를 하고 우선 현장에 있었던 통제관과 그다음에 조교, 그다음에 피해자하고 관련자들, 목격자 참고인 진술을 받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그 어떤 적법 절차에 의해서 통제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탄약을 지급을 했느냐 이런 부분. 그다음에 과연 1박 2일 동안 수경을 하면서 어떤 갈등이나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정신질환 관련해서 이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아니면 사회생활을 사회인으로 하면서 어떤 범죄에 연루된 혹시 문제가 있었는지 이 부분을 아마 수방사에서 경찰이 협조를 얻어서 같이 아마 협조 수사를 할 것이고 주도적으로 수사는 수방사 헌병대에서 합조단이나 헌병대에서 수사를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총기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부상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한 명은 또다시 중태라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사망자에 대해서는 이 그 부검을 통한 그런 사인도 정확하게 밝혀내고 그래서 전반적인 종합적인 아마 사고 경위나 결과가 국방부나 합조단에서 브리핑이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팀장이었습니다.